예, 본격적인 4월 증시가 시작이 됐고 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들 세워야겠죠.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흐름, 장중 흐름만 보더라도 어떤 3,100에 대한 저항도 있을 뿐더러 반대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는 의지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인 건 항상 말하는 게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인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나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적극적인 요소는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야만 적극적인 수급들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2020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미국이 금리가 물론 1.7%대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유동성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신흥국 입장에서 돈을 빼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새롭게 지금 돈을 투자하기에는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의 여력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 게 낫겠죠. 당장 돈이 있기보다는 언젠가 회수해야 될 걸 굳이 투자해서 그리고 3,000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담이 되겠죠. 재료들이 다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삼성전자 실적이 수요일 날 발표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10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내가 외국인이라면 지금의 한국 시장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반대 입장에서 반론을 드려보자면 외국인 수급의 뭐 바로미터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국내 수출 지표 굉장히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수출 지표도 잘 나오고 자동차 모멘텀 충분하죠. 삼성전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10조 얘기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이 측면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업종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그러한 뉴스들이 과연 새로운 뉴스냐 아니면 이미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주가가 올라왔느냐라고 저는 우리가 반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수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2020년에도 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기가 나름대로 꿈틀댔고 2021년에 경기 회복 기대감을 보면 중국과 미국이 6%대 경제 성장률을 하지만 대한민국도 3%대 경제 성장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IMF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기관들이 예측을 했었던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지표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심정이죠.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수출 지표가 나빴다라면 지수가 3,000선을 하회할 수 있는 요소가 됐지 수출 지표가 좋다고 해서 3,300선까지 다시 뚫고 갈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이미 우리가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 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 성적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특별히 아니다라는 미리 땡겨왔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맨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성적이 좋게 나왔다? 이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제 시장이 못 올라가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못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좀 드립니다만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런 재료들이 이미 노출이 돼 있고 선반영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3월보다는 지금 4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거는 소장님도 뭐 동의를 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포스코, 그러니까 철강주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것도 사실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추가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게 중국이 전인대에서 6%대 경제 성장률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에 더욱더 구조조정을 조여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건설기계 같은 경우 현대건설기계 직접적인 이제 회사 이름을 걸으면 2,500대 대박을 또 중국에서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철강이나 건설, 특히 건설 기계 쪽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주 모멘텀들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포스코가 올라가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제가 첨언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강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철강, 건설 기계 이런 섹터는 중국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결국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SOC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자연적인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안 되니까 이제 SOC를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결국 인위적으로까지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중국의 보관이다라고 보여지면 이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국발 모멘텀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뉴스에 대한 뭔가 그 필요가 채워져야 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스탠스를 전 업종군에서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도로 봤을 때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항상 포커싱을 하다가 이후에 성장주도 다시 한번 좀 네. 재차 상승하기도 했었고 이후에 실적 개선주 근데 이렇게 한번 다 돌고 나니까 시장이 뭔가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하다 보니 우주도 나오고 네. 수소도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나오고 AI도 다시 네. 한번 또 돌고 돌아서 나오는데 약간 이런 쪽 신산업이나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신사업을 좀 투자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견그룹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도 제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게 포스코가 부생 수소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사업으로 펼치겠다. 그리고 리튬이온 광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휴대폰 사업에 대한 철수 이제 공시가 나왔죠. 네.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팔지 않고 왜 철수하느냐라는 부분들의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보면 특허 문제가 일단 가장 불거진 문제였다. 특허를 넘기지 않고 보유를 함으로써 휴대폰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들이 나중에 전장 사업에 있어서 자율주행차에서 분명히 쓰이게 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네. LG전자의 그런 모습들 적재 사업부를 잘라낸다라는 거, 그래서 되는 쪽으로 집중한다라는 거. SK그룹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잇따른 바이오 쪽에 대한 IPO, SK텔레콤에 대한 분사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겠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 쪽에 한화솔루션의 요즘 주가분들이 좋죠. 이런 쪽들을 간다라는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2020년을 거치면서 중견그룹들이 황골탈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세대까지 경영권이 내려온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영권이 내려온 상황에서 올해 원년이죠. 그러면 회장으로서 뭔가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룹도 회장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뭔가 모멘텀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확연히 본다라면 오히려 잘 알려진 뭐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그 중견 그룹들에 대한 드라마틱한 움직임에서 주가 움직임 또한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잘 찾은 다음에 전략은 그렇습니다. 덥석 사시는 게 아니라 파란불이 나올 때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결국 카카오 같은 경우 13만 원에서 50만 원 갈 때 서서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좀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떨어질 때 조금씩 사 모으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내 비중도 사실 지금 공격적으로 이렇게 확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되 앞으로의 흐름들은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설명하신 중에 그 LG전자 얘기 잠깐 나왔길래 나온 김에 글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폰 사업부 이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해서 근데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로 이제 털고 이제 신사업 쪽으로 그리고 주력 사업 쪽으로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 뉴스타트라면 뉴스타트인데 네, 그렇죠.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LG전자가 그때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와서 LG전자가 이제 애플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LG전자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 요소는 그렇습니다. 결국 LG 그룹 차원에서 보면 휴대폰 사업이 적자 5천억씩 적자 나는 것을 결국은 철수를 했죠. 네. 근데 새로운 돈을 원하는 것보다 특허를 원했죠. 왜냐하면 그걸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대신 특허를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측에서 보면 LG이노텍이 LED 사업 부분을 작년 10월부터 회사 가동을 중지했고 이 기계를 매각한다라는 공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ED 사업 부분도 한 4천억씩 적자를 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결국 지금 현재 그 신임 젊은 40대 회장이 적자 나는 것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없다. 잘라내고 그러면 그런 돈들을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전장사업은 선대회장의 유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LG전자의 새로운 모습들, 결국 드라마틱한 모습에 가장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애플이 저는 뭐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동차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얘기가 진행된다라고 본다라면 전장 사업에 대한 진출 속도라든지 어떤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LG전자에 대해서는 참 새로운 결의 뉴스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역시 소장님께서도 좀 기대감 섞인 투자 의견을 역시 얘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4월 증시에서 어떤 대형주 위주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게 결국 또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고 저희들도 근데 실적이 다 좋아지니까 네. 이걸 어떻게 추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저도 브리핑을 참 여러 방면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네. 소장님께서는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세요? 저는 어닝 시즌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어닝들에 대한 기대감은 다 높아져 있고 웬만해서는 어닝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면 그 기업들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된다. 걸러내야 된다라고는 보는 거죠. 이제부터는 진검승부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020년만 하더라도 웬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워낙 어려웠었고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끌어당겼다. 네.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했다. 하지만 2021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유동성 회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기저효과에 따라서 2020년과 21년이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종목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걸러내는 작업들을 해야지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전략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시장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면 보수적인 견해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점이라면 차라리 작년보다 2019년 실적이랑 비교해서 여기서 좀 드라마틱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접근하는 것도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 나올 수가 있겠죠. 2020년을 거치면서 2021년에 19년보다 좋다? 이것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주가 흐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카카오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포커싱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